서장, 음모, 유쾌, 초인탄생 비화. 이제 남아있는 두 사람은 돌아가시오. 나도 이제 쉴 때가 되었소. 당신들은 나의 무공이 금서의 마공이 아니라 선도와 같은 무공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오. 이제 충분하오. 오늘 누가 이 계획을 세웠는지 매우 성공적이라 생각하오. 음모자의 계획은 적중하여 난 나의 처소로 돌아가 생을 마감할 것이요. 두 사람은 살아있으니 이곳 현장의 사실을 그대들이 속한 조직에 이실직고하여 숨은 음모자를 색출하기 희망할 뿐이요. 노도인, 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성파의 송풍검, 사전수가 물었다. 난 연시세가의 무명이니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오. 송풍검은 환마를 보고 말하였다. 환마 어떻게 하실 것이오? 당신이나 나나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사생 결단할 것이오. 아님 처소로 돌아가이 같은 의문을 후대에 약속받겠소. 난 개인적으로 이쯤 했으면 하오. 이제는 미련이 없고 후대 청성파는 오늘의 음모를 조사할 것을 기약하겠소. 이 말을 남긴 후 청성파의 잔대장문인 송풍검 사전수는 허탈하게 힘없는 모습으로 빙어잉풍의 신법을 밟으며 사라져갔다. 아마 그는 내상으로 인하여 한동안 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지는 송풍검을 본 환마도 입술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노도인, 이제껏 살면서 난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 난 나의 주인 대종사에게도 두려움을 가져본 적 없는 인물이오. 하지만 난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솔직히 당신이 정말 두렵소. 난 돌아가서 당신의 무공을 생각하며 죽어갈 것이요. 그리고 나의 제자에게 당신의 무공을 이야기할 것이요. 만약 당신의 후임이 있다면 나의 제자들의 도전을 허락하시오. 물론 연시세가에는 나의 후예들이 성장할 것이고 그들도 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요. 그때 말씀하시구려. 선대 연시세가의 인물이 약속하였다고. 감사오. 난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종사의 둘째 제자의 시신을 수습해야겠어. 내 주인께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심이요. 소인의 간청을 허락하시겠어. 물론이요. 난 여기 있는 시신 모두를 합동하여 무덤을 만들어줄 작정이었어. 우리의 행위와 같이 무례하게 대하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오. 그대 신세에 갚을 길이 없소. 그대도 우화등선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일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소. 환마는 천천히 걸으며 이정의 시신과 그의 괴불마선을 격공선물로 끌어당겨서 챙겼다. 그리고 환마가 자랑하는 무풍무연풍의 신법으로 정을 호련히 떠났다. 환마가 떠난 자리, 노도인은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옮기조식을 하며 길을 도두었으며 반시즌이 지났다. 소용이 없군. 나도 이제는 세상을 등지겠어. 속히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 같군. 이제 내 자리를 정리하고 준비해야지. 노도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아있는 시신들을 화공선물로 끌어모은다. 그리고 손에서 경기가 일어나 땅을 뒤엎는다. 시신들을 화공에서 하나둘씩 차례로 내려놓고 물기 젖은 흙더미를 덮고 비로소 단단하게 눌러주었다. 그리고 노도인은 대나무 숲반대로 털벅털벅 힘없이 진한 순무가 깔린 어두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격전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찬 비바람과 뇌성병력이 하늘을 찢으며 내리꽂는다. 푸른 초원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빗소리와 어울리는 숫들의 아우성만이 들린다. 나무의 파리와 이파리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나무가 벼락에 맞아 부서지고 불타오르는 소리가 마치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 살려달라는 아우성으로 들린다. 이때 숲에서 검은 두건을 하고 온통 칠흑 같은 도복을 입은 하나의 도인이 나왔으니 그는 사람들이 묻힌 장소로 걸어 나와 서서히 등장한다. 나무에 동화되어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며 대나무 숲에서 귀신처럼 등장하는 모습이었다.
모든 사람이 떠난 죽음의 현장에 이 도인은 도대체 어떤 가지고 있는 정체일까? 그의 몸에서는 붉은색 경기가 피어올랐다. 이 도인도 신비로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빗물은 그의 몸에 하나도 스미지 않고 오히려 일장 주위에는 빗물이 침범하지 않는 놀라운 신의를 보인다. 그 주변에는 빗물이 조금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모두 사라졌군. 모든 무림은 나의 계획에 의해 움직였으나 오직 전호도인 하나를 가지고 놀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저 도인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군. 인생 새움지마 아닌가? 10년 전 저 노인을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으면 나의 계획에 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었겠지. 흐흐흐. 하지만 내가 생각지 않는 변수를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오직 나의 계획으로 이 땅의 무림과 강호의 세월은 흘러가야 한다. 노인이 사라진 저 어두움 뒤편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구나. 하지만 그도 다 부질없겠지. 이제 무림 4대 세력만 충돌시키며 이 노름판의 귀결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까? 흐흐흐. 그의 웃음소리는 매우 음흉하고 작은 소리의 외침이었다. 밤하늘 뇌성 병력을 아랑곳하지 않은 그의 웃음은 너무도 괴기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의 웃음의 현장에는 격전의 장소이기보다는 괴기스러운 현장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니, 그는 뇌성병력과 함께 어풍비행의 경신법으로 비처럼 대나무 숲으로 또 사라져갔다. 얼마 후 노도인이 허공에서 사라진 어두운 하늘에 벼락이 여전히 치고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괴인이 사라진 반대편 저편에서 요란한 광음과 병력탄이 터지는 폭발음이 터져나왔다. 꺄앙 쾅쾅쾅 화약 만관이 터지는 소리일까? 노도인의 사는 곳이 어디이기에 이러한 광음이 하늘에서 들리는가? 이 소리는 천둥과 번개가 일대 일어나는 소리보다 더욱 큰 소리가 되어 세상을 뒤흔든다. 그리고 또 잠시 후 쿠쿵 쿠쿠쿵쿵 반복적으로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들려온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명의 소년이 굉장한 속도로 떨어진다. 과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소년은 누구란 말인가? 하늘에 무엇이 있기에? 슈우윙 파워엉 펑 과아랑꽝 쾅 병력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바닥에 엎어져 있고 소년이 낙하한 자리는 폭탄이 떨어진 것 인양 주변 한 장 둘레로 일대가 움푹 파였고 그 깊이는 어른 허벅지의 깊이가 되어 있었다. 매우 요란한 괴성과 함께 굉장한 속도로 떨어진 소년의 자리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진 자리로 보일 정도였다. 그런 후 밤식경 시간이 흘렀고 또한 잠시 후에 소년은 벌떡 일어났다. 바로 일어난 소년은 괴성을 지르며 대나무 숲으로 달려나간다. 소년의 얼굴은 매우 순한 얼굴이었으나 그 눈은 황금빛 광채와 황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년은 계속 달려나갔다. 인간이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력으로 말이다. 그의 괴성은 종전 전장에서 죽어갔던 사람들보다 더욱 험악한 소리를 냈는데 이는 소년이 아니라 어른이라도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과연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흑의 신비인은 어떤 사람이기에 또 바위 같은 단단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녀는 누구이기에 아무튼 음모의 서장 그 전주곡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파란망장한 역사의 시작 소년과 관계된 일은 강호의 전무후무한 파란을 일으키게 되는데